자동차 정비기능사 2012년도 2회차 문제풀이 21번부터 40번 진행합니다. 21번 배기가스 일부를 배기계에서 흡기계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장치는 1번 퍼지 컨트롤 밸브, 2번 차콜 캐니스터, 3번 EGR, 4번 가변 밸브 타이밍 제어 장치. 답은 3번이죠. EGR 시스템, 질소산화물 즉 NOx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계통으로 재순환시켜서 낙스를 저감하는 건요, 요건 이제 연소실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에서는요 질소와 산소는 절대 결합을 시킬 수가 없고요. 요 질소와 산소가 NOx가 이제 결합이 되는 전제 조건은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이론 공연비 14.7대 1에서 이제 낙스의 배출량이 높죠. 배출량이 높으니까 요거를 강제로 이제 배기가스를 흡기계로 이제 재순환시키면서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낙스 값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요거를 EGR 시스템이라고 하죠. 22번 가스 용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폭발 등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은 1번 안전 밸브, 2번 과류 방지 밸브, 3번 긴급 차단 밸브, 4번 과충전 방지 밸브. 답은 1번 안전 밸브죠. 이거는 어떤 가스나 이제 뭐 통 또는 이제 에어 탱크 같은 데서 이제 요 탱크의 실질적인 최대 압력을 이제 제한하는 것들, 또는 최대 압력 이상이 됐을 적에 안에 있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안전 밸브라고 합니다. 과류 방지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 파이프가 있으면요, 이 파이프가 이게 파손이 됐으면은 여기서 급격하게 새겠죠. 급격하게 살 적에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는 통에 이렇게 스프링 형식으로 앞에 판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가는 가스의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요, 한 번에 나가면서 이 판도 같이 밀면서 이 판이 막아줍니다. 이게 과류 방지 밸브. 긴급 차단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요 과충전 방지 밸브 같은 경우는 저희 충전 포트 정도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플로트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3번 흡기장치에서 공기 유량을 계측하는 방식이 있다. 공기 질량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흡기 다기관 압력 방식, 2번 가동 배인식, 3번 열선식, 4번 칼만 와류식. 답은 3번 열선식이죠. 저희는 이제 보통의 제트론이라고 하면요, 에어플로 센서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L 제트로닉과요, 그 다음에 D 제트로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제트로닉이라고 다시 또 나눠집니다. K 제트로닉은요, 이제 기계식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D 제트로닉은 간접 계측입니다. L 제트로닉은 이제 직접 계측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또 직접 계측 방식은요, 질량 유량으로 측정하느냐, 또는 최적 유량으로 측정하느냐로 또다시 나눠줍니다. 질량 유량이 열선, 열막이 되는 거고요. 최적 유량은 칼만 와류식 하고요, 배인식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제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맵 센서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스피드 덴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거는 맵 센서 더하기 엔진 회전수가 이제 추가되는 거를 맵 센서하고 엔진 RPM을 갖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라는 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열선식. 24번
자동차의 중량을 X축 하우징에 지지하여 바퀴를 빼지 않고 X축을 빼낼 수 있는 방식은, 요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적에 얘는 X축, 말 그대로 바퀴를 빼지 않고 X축을 빼낼 수 있는 형식은 뭡니까?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때는 그냥 전부동식 하시면 되고요. 전부동식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으면은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차축에서 이제 X축 요걸 탈거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바퀴를 탈거하고 그 다음에 X축을 탈거해야 되는데, 이때 바퀴를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X축을 뺄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거는 이제 전부동식입니다. 25번 자동 변속기를 제어하는 TCU에 입력되는 신호가 아닌 것은 1번 이니비터 스위치, 2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3번 엔진 회전수, 4번 휠 스피드 센서. 답은 휠 스피드 센서입니다. TCU에는 휠 스피드 센서가 들어가지 않고요, 차속 센서가 들어갑니다. 차속 센서라고 차속 센서도 그렇고요, 이제 차량 속도가 들어가고요. 이때는 이제 TCU에 요거 이제 보통 캔 시그널로 이제 TCU 쪽으로 가고요. 휠 스피드 센서는 어디에 들어가냐? ABS 쪽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이제 휠 스피드 센서가 계기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로 여러분도 이제 시험 문제 풀거나 할 적에는요, ABS 쪽으로 들어가고요. ABS에서 들어가서 각 바퀴, 네 바퀴의 휠 속도를 측정해서 이제 차량 속도를 연산합니다. 연산된 값이요, 이제 캔 시그널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뿌려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26번 자동 변속기에서 일정한 차속으로 주행 중 스로틀 밸브의 궤도를 갑자기 증가시켜 시프트 다운되어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1번 스톨, 2번 킥다운, 3번 킥업, 4번 리프트 풋업. 답은 킥다운이죠. 요거는 내가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습니다. 급격하게 밟으면은 이때는 보통 이제 차량이 인식하기에 출력이 필요하다 또는 토크 값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는 단수를 일단 낮춰주게 되는 거죠. 일단 낮추어서 이제 토크 값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빠르게 그 현재 상황을 빠르게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킥다운이라고 합니다. 킥다운이라고 하고요. 이제 킥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킥다운이 일어납니다. 킥다운이 일어나고 다시 시프트 업 일어나는 거를 이제 킥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킥다운 하고 나서요, 차량 속도하고 악셀링, 즉 그 내가 APS 또는 악셀 포지션 센서 또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요 값들을 보고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단수를 낮출 게 아니라 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시프트 업이 되는 거를 이제 킥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수동 변속기 차량이 클러치판에서 클러치 접속 회전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1번 쿠션 스프링, 2번 댐퍼 스프링, 3번 클러치 스프링, 4번 막 스프링. 회전 충격이기 때문에요, 댐퍼 스프링입니다. 요거를 뭐 비틀림 스프링 또는 토션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댐퍼 스프링, 비틀림 스프링, 토션 스프링은요, 요거는 회전 충격을 흡수합니다. 쿠션 스프링은요, 요거는 이제 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내가 클러치판이 있으면요, 클러치판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리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클러치판 요 두 개 사이에 쿠션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 스프링이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댐퍼는 요게 회전하는 거에 닿을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거면요, 쿠션 스프링은 여기 직각 방향, 수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오는, 즉 그 클러치를 접속했을 때 접속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게 이제 쿠션 스프링입니다. 28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에서 바퀴가 고정되는 것을 검출하는 것은 1번 브레이크 드럼, 2번 하이드롤릭 유닛, 3번 휠 스피드 센서, 4번 ABS, ECU. 이거는 휠 스피드 센서입니다. 29번 차륜 정렬 상태에서 캠버가 과도할 때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번 트레드 중심부가 마멸된다, 2번 트레드 한쪽 모서리가 마멸된다, 3번 트레드의 전반에 걸쳐 마멸된다, 4번 트레드 양쪽 모서리가 마멸된다.
답은 트레드 한쪽이 마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캠버죠. 캠버는 내가 차량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거를 캠버라고 하죠. 그래서 캠버가 과도하다, 뭐 정의 캠버, 여기 플러스가 정의 캠버, 마이너스가 부의 캠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깥쪽이 있는 게 플러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과도하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뭐 플러스 쪽으로 과도하다 하면은 이렇게 한쪽이 기울겠죠.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이 뭐 지면과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요. 모서리 부분 마멸이다. 30번 변속기 기능 중 틀린 것은 1번 기관의 회전력을 변환시켜 바퀴에 전달한다. 2번 기관의 회전수를 높여 바퀴의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3번 후진을 가능하게 한다. 4번 정차할 때 기관의 공전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변속기의 기능이죠. 변속기는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단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1단, 2단, 3단에서 그 회전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속기가 엔진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엔진과요. TM 변속기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나가는 회전수는요. 회전수라고 하지 않고요.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을 전달하고요. TM에서는요. 회전력을 변환시켜서요. 그 다음에 변환시켜서 회전수를 변환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전력이 높아지면요. 회전수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회전력이 낮아지면 회전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됩니다. 31번 자동차가 주행 중 앞부분이 심한 진동이 생기는 현상인 트램핑의 주된 원인은 1번 적재량 과다, 2번 토션바 스프링 마멸, 3번 내압 과다, 4번 바퀴의 불평형. 그래서 트램핑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퀴의 불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램핑은 상하로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 바퀴가 있으면요. 같은 쪽에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이제 정적 불평형입니다. 정적 불평형이 발생했을 적에 트램핑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불평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할까요? 삼각형과 삼각형, 즉 동적 불평형이 발생되면요. 요거는 심의 현상인데 심의 현상에서도요. 고속 심의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불평형은 트램핑, 동적 불평형은 심의 현상. 그래서 답은 4번. 30번 주행 중 타이어의 열 상승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은 1번 주행 속도 증가, 2번 하중의 증가, 3번 공기압의 증가, 4번 주행거리 증가. 답은 공기압의 증가. 크게 설명할 건 없죠. 33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에서 보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조향 휠 각도 센서와 차속 정보에 의해 롤 상태를 조기에 검출해서 일정 시간 감쇄력을 높여 차량이 선회 주행 시 롤을 억제하도록 한다. 안티다이브, 안티스쿼트, 안티다이브, 안티롤, 안티시프트 스쿼트 제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롤 억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향 휠 각도 센서고요. 차속 정보는요. 내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내가 선회를 합니다. 이때 선회하는 지점, 즉 스티어링 휠이 회전합니다. 회전하게 되면은 나의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요. 이 스티어링이 얼마나 많이 꺾였냐를 봅니다. 이때 이 차량이 여기 선회를 할 적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차가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요거를 미리 감지를 합니다. 미리 감지해서 기울어지는 쪽에 여기 감쇄력을 높여서 이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안티 롤 제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34번 동력 조향 장치에서 오일 펌프에 걸리는 부하가 기관의 아이들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일 펌프 압력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 1번 유압을 더욱 다운시킨다. 2번 부하를 더욱 증가시킨다. 3번 기관 아이들링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4번 기관의 아이들링 회전수를 다운시킨다. 이건 3번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오일 펌프에 압력 스위치가 있는 건요, 내가 스티어링 휠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티어링 회전하면서요, 스티어링 파워 펌프 쪽에서 동력이 발생을 하겠죠. 동력을 발생하는 거, 이 동력은 엔진 쪽에서 끌고 오는 거죠. 엔진에서 파워 스티어링 쪽으로 동력을 뺏겼으면요, 엔진은 RPM이 좀 낮아지겠죠. 이때 RPM 낮아지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요, 아이들 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의 아이들링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35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컨버터 내부에서 고속 회전 시 터빈과 펌프를 기계적으로 직결시켜 슬립을 방지하는 것은 1번 스테이터, 2번 댐퍼 클러치, 3번 일방향 클러치, 4번 가이드링. 여러분들 요거는 답은 이제 댐퍼 클러치고요. AT 자동 변속기에서요, 기계식 직결이 나오게 되면요, 기계식 직결을 시킨다 라고 나오면요, 요건 그냥 댐퍼 클러치입니다. 댐퍼 클러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플라이 휠이 되어 있으면요, 플라이 휠이 토크 컨버터 커버와 연결이 됩니다. 토크 컨버터 커버와 연결되고요, 요 반대쪽에는 커버와 연결되어 있는 펌프가 있을 거고요, 요 펌프 반대쪽에는 이렇게 해서 터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가운데는 회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휠이 회전하면은 여기 커버를 회전시키면서 펌프를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동하면서 터빈을 돌리고요. 터빈에서 나온 거는 스테이터를 맞고 방향을 바꿔서 펌프에서 나오는 유체와 같이 또 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 값이 증가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댐퍼 클러치는 여기 그 클러치 여기 이제 뭐죠? 토크 컨버터, 죄송합니다. 토크 컨버터 커버요. 토크 컨버터 내부에 이쪽에 댐퍼 클러치가 있습니다. 댐퍼 클러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 뭐 굳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슬립이 뭐 어차피 여기서 이게 슬립이 발생해서 유체가 어쨌든 동력을 전달하니까 이런 유체 동력을 전달할 때 발생되는 이제 약간 어떻게 슬립률이죠. 슬립률이 있습니다. 이게 슬립률을 없애고 내가 이거를 직결을 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플라이 휠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 토크 컨버터 커버와요, 여기 이쪽에 있는 터빈을 여기 있는 댐퍼 클러치가 직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댐퍼 클러치. 다음에 36번 제동력 배력 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하이드로백 내의 작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기 밸브는 닫힌다, 2번 진공 밸브는 닫힌다, 3번 동력 피스톤이 하이드롤릭 실린더 쪽으로 움직인다, 4번 동력 피스톤이 앞쪽은 진공 상태이다. 그래서 하이드로백 내에서 작동 설명은 이제 밟았을 때는 공기 밸브는 열린답니다. 요거는 이제 일체식은 아니고요. 하이드로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요건 이제 보통 이제 분리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마스터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마스터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공 배력 장치라고 하는 거는요, 요건 이제 일체식이고요. 일체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여기에 브레이크 마스터백 진공 배력 장치가 있고요. 진공 배력 장치 바로 뒤에 이렇게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드로백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요, 브레이크 페달 앞쪽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가 작동되고요. 이 마스터 실린더가 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하이드로백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유압 형식하고 이제 유압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원리는 동일한 거니까 여기 일체식에서 설명드릴게요. 내가 맨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는요,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제 진공 밸브를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진공 밸브를 닫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나 위쪽에요, 이제 공기 밸브를 엽니다. 연다. 공기 밸브를 엽니다. 열어서 요 가운데 다이어프램 기준으로요, 비축은 여기 쪽은 한쪽은 진공이 형성되고요, 반대점 B금은 이제 대기압이 됩니다. 대기압. 그래서 압력 차에 의해서 이제 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기 밸브는 닫힌다가 아니라 공기 밸브는 열린다입니다. 다음 37번.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의 오일의 주 성분은 1번 윤활유와 경유, 2번 알코올과 파마자 기름, 3번 알코올과 윤활유, 4번 경유와 파마자 기름. 답은 알코올과 피마자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폴리글리콜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폴리글리콜, 요거까지 여러분 아시면 좋겠죠. 38번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향 조작이 주행 중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2번 조작하기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행해질 것. 3번 선회 시 저항이 적고 선회 후 복원성이 좋을 것. 4번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회차가 클 것. 답은 4번 요거 선회차가 클 것이 아니라요, 작을 것. 다음 39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원인은 1번 오일 점도가 낮기 때문에, 2번 파이프 내의 공기가 혼입, 3번 책 밸브의 접촉 불량, 4번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 막힘. 답은 4번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 막힘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가 풀리지 않는 건요,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나서 유압이 해서 쭉 바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밟았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압이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마스터 실린더에서 그 책 밸브가 이제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리턴 되지가 못하겠죠. 다음에 40번 증감속 차동 장치에서 구동 피니언이 6이고요. 링기어 인수가 60, 추진축이 1000rpm일 때 왼쪽 바퀴가 150rpm이다. 이때 오른쪽 바퀴는 몇 rpm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감속 장치에서요, 자, 보통 이제 엔진 rpm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에 변속비를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추진축입니다. 이게 후륜 구조니까 프로펠러 샤프트는 지금 현재 1000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감속 장치에서 피니언 기어의 일수가 6개고요. 링 기어의 일수가 60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0분의 1로 이제 그 회전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좌측과 우측에서 왼쪽 바퀴가 150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차동장치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 뭐 크게 계산할 거 없죠. 그러면 차동장치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링기어 쪽 부분, 요 축 부분입니다. 요 축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100rpm입니다. 근데 한쪽이 150rpm을 돌고 있죠. 그러면은 양쪽 다 100을 돌아야 되는데 요게 150만큼, 즉 50만큼이 더 돕니다. 그래서 50은 여기서 50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50rpm으로 되겠죠. 그래서 답은 50rpm입니다.